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시간 한 2시, 지금 자정이 넘어갔고 2시 17분 정도 됐네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이하고 휴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거의 다 주무시겠지만은 저도 좀 볼일을 보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오늘 늦었습니다. 그래도 방송은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도 올려놨는데 정청래 당대표한테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고언을 드리느냐? 정청래 당대표에게 장수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장수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정청래 당대표에게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다른 어떤 이재명 정부의 지금 6개월이 딱 지났잖아요. 아랫게 이제 12월 4일 그때 딱 6개월이죠. 오늘 이제 12월 4일 6개월 지났는데 참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 그것만 대충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째, 연간 수출 사상 최대 7천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사상 최대 연간 7천억 달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올해. 그 다음에 IMF 등에서 이제 한국 경제의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미래가 밝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불과 6개월 만에 주가 4천을 돌파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기 동향 지수도 5년 중에서 최고다. 이런 상황인데 서서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킨 경제를 인수받아갖고 어려운 상태에서 인수받아갖고 취임 6개월 만에 어떤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완전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서서히 어떤 통계상에도 나오지만은 수출이라든지 또 주가와 4천 돌파하고 그 소비자 심리 지수도 8년 만에 최고. 서서히 이제 지갑을 연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8년 만에 최고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갑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태극기 부대니 조중동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권이 경제를 다 망쳤다,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허위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일만 벌리면 국힘이나 저쪽에 있는 애들은 거짓말이야. 진실은 전혀 없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 절대로 경제 폭망이 했다. 이재명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 그런 소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제를 망친 거는 윤석열 정권. 완전히 폭망시켰잖아요.
그걸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근데 그 국힘 애들, 국힘 쪽에 그 인간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거 정권에서 경제를 폭망시켜갖고, 내란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지금 나라고 떨어지게 만들고 경제를, 응? 그렇게 인수받은 이재명 정부한테 뭐 경제를 폭망한다고? 폭망됐다고? 양심도 이럴도 없는 것들. 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국힘에 있었다면 말도 못할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망친 경제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0배 절하겠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리 반대편에 있는 야당이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만 가짜뉴스만 남발하고 있고. 뭐가 폭망이야, 경제 폭망. 경제를 지금 다시 근근히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 아까 전망을 말씀드린 어떤 지표 그런 것도 중요한 성과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성과죠. 경제적인 어떤 전망치라든지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주가라든지 참 긍정적인 어떤 성과가 대단한 거지만은 제가 보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성과는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자존감. 윤석열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격화시킨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그걸 지금 그 자존심과 완전히 떨어진 국격.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 자긍심, 그걸 다시 회복시켰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긍심,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윤석열이가 망친 나라고 떨어진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재명 정부가. 그냥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썸네일에 올렸지만은 장수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예로부터 내려온 어떤 가르침입니다. 어떤 병법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병법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냐면은, 하나의 어떤 고전에서도 강조되는 어떤 지도자의 덕목이죠. 물론 장수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끄는 장수를 말하는 것,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훌륭한 지도자는 인물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며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물러나야 된다는. 그냥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죠. 현명한 지도자는 나아갈 때,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현명한 지도자, 현명한 장수는. 이것이 물론 이제 옛날에 어떤 고전, 예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말이지만은, 현재의 우리 그 정치인들에게도 이거는 통하는 덕목이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이 말은 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이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도 그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물러날 때를 모르고 계속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물러날 때를 모르고 계속 설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물론 퇴임했죠. 물러났죠. 그거는 어떤 공적으로 퇴임한 거고, 시도 때 없이 퇴임을 했는데도 시도 때 없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야. 그걸 판단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 쳐먹는 거야, 욕을. 어? 전혀 그걸 구분 못 해. 자기가 나서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미 공직에 5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낙향을 했는데, 양산에 내려갔으면, 거기서 그냥 조용히 농사나 짓고, 뭐 텃밭이나 가꾸고, 책 팽이나 팔면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최고의 덕목이야. 그렇게 조용히 정치에 안 나서고, 안 나타나는 게, 정치에 개입 안 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문제한 사람은 물러날 때는 모르는 거야. 아직도 이 사람은 안 물러났어. 물러나지는 않았어, 이 사람은. 그래가, 민주진영 깨어있는 지지자들한테 욕을 쳐먹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진짜 유능한 정치인이다. 현명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야 이런 사람이,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정치판에서. 이걸 판단 못하면은 진짜 도태해버립니다. 끌리 내려오는 거죠. 강제로.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또 이게 하나의 또 진퇴의 지혜다, 이게.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진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퇴. 나아갈 때, 물러날 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걸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분수와 절제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러나 한 집단을, 정치 어떤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망치고 그 집단 전체도 망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떤 명예, 욕심을 강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즉 대의를 위해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물러날 때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응?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분수를 모르고 계속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내가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오래 산대 또. 그 마음을 비운 거죠.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린 사람인 거죠.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그래, 이런 사람이 건강에 좋은 거지. 그래, 오래 산대,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 안 그렇겠어요? 마음을 비우면 오래 사는 거죠. 마음이 편하니까. 응?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물론 이게 정치권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정치인의 이야기는 아닌데, 정치 쪽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대대적으로 뭐 도배를 했을 겁니다. 뉴스에. 그 배우 조진웅 씨 배우. 지금 뭐 뉴스에 도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산 출신이더라고, 부산.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우리 부산 출생이더라고, 부산 문현동에서 출생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1976년생이에요. 만으로 이제 49이죠. 우리 나이로 하면 50 넘었는데, 만으로 요새 하니까 49살. 부산 출생. 근데 가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쪽에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도 이분을 알기는 아는데, 뭐, 배우로서 아는 거야. 영화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이 배우를 아는데,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 그 내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범죄와의 전쟁. 거기에 어떤 조연으로 나왔잖아요. 그 깡패 보스로 한 조직에 한 두목으로 나왔고, 그 리얼하게 연기를 하더라고. 그 부산 사투리 쓰면서, 부산 출신이니까 뭐 진짜, 원래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투리를 진짜 멋지게 구사하더라고. 제대로 구사하더라고. 근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죠. 응? 그 3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리바이벌 그게 안 좋은 거죠. 보니까 뭐 디스패치인가 거기서 폭로를 했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폭로를 했는데 어떤 소년범이다. 응? 그 10대 고등학교 시절에 사고를 친 거예요. 범죄를 일으켰어, 범죄를. 그래갖고 이제 소년원에 뭐 갔다. 그게 폭로된 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연예 스타 배우에 속하잖아요.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과거를 소환해갖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소년은, 물론 10대니까 고등학교 시절은 철없는 시절이지만은 어떤 뭐 범죄를 일으켜갖고 무리를 일으켰다. 소년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나오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실망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숨기고, 응? 배우 생활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죠,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보니까 말죽거리 원래는 이제 연극 이제 배우 하다가, 이제 무명시울도 겪었겠죠. 무명시울 배우, 연극 배우를 하다가 어떤 영화 쪽으로 가갖고 이제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 거기도 이제 그때 조연으로 출연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데 그 10대 시절에 이제 차량을 절도해갖고 범행을 했다. 친구들하고 올려갖고,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소속사에서 성폭행은 한 적이 없다. 성폭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소속사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드디어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진웅 배우가 은퇴하겠다. 배우 생활을 접겠다. 연예계를 떠나겠다. 은퇴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참.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8.15 광복절 행사입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나와갖고 어떤, 국기에 대한 선서입니까? 그걸 또 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안타까워요. 물론, 소년원에 가고, 어떤 죄값을 치렀죠.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하고 했으니까 죄값을 치른 건데, 그래도 일단 이 사람이 공인이니까 그걸 숨기고 여태까지 그런, 스타상을 했다는 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물론 비난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어쨌든 참 내가 왜 이분을 또 거론했냐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물러날 때를 장수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오늘 바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배우생활 접겠다, 은퇴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빨리 그걸 결정한 거는 잘한 거다. 이분도 물러날 때는 아는 것 같아. 질질 안 꺾고 사퇴하겠다 그런 용단을 내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한 놈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연관시켜갖고, 예? 그 악성 댓글을 달고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는 그런 작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년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에요, 소년공. 소년공 출신인데 그때 대선 저번 대선이나,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그때 대선 선거 기간도 그랬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얼마나 이재명, 소년공을 갖다가 뒤에 끝자 공짜를 빼버리고 소년범을 막 소년범. 이재명은 소년범이다. 뭐 안동에서 뭐 고향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갔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러고 그 강용석입니까? 있잖아요. 그쪽에, 강용석 변호사가 있잖아요. 거기 또 이런 허위, 가짜뉴스를 퍼뜨려갖고 이번에 집행유예가 났더라고. 유죄가 났어요. 전혀 근거 없는 진짜 완전한 날조 가짜뉴스를 이재명은 완전 범죄자를 만든 거예요. 소년, 그 공장생활에, 어린 나이에 공장생활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소년공을 갖다가 그 뒤에 공짜를 바꿔갖고 공짜 빼버리고 소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도 아직 그 악성 뉴스, 그런 게 퍼뜨린 놈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이재명은 범죄자다 하면서 소년범이다 하면서 리박스쿨 거 있잖아. 리박스쿨 악성 댓글 옮기는 그런 집단적으로 옮기는 리박스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퍼나가는 것 같아. 조직적으로. 그래 이번에 그 조진웅 배우 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또 연결시키는 거야. 뭐 이재명 조카하고 또 조진웅 배우 친구였다 해서 하면서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전혀 엉터리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시키는 거야. 조진웅 배우하고. 10대 시절에 조진웅 배우가 범죄를 일으켰다 그거 갖고 이재명 조카하고 친구다. 그래갖고 같이 범죄를 일으켰다. 조진웅하고 이재명 조카가. 이런 가짜뉴스를 또 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는 진짜 악마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거 반드시 추적해하고 잡아갖고 처벌해야 돼.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가짜뉴스 퍼나는 놈들. 댓글 올리고. 일단은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는 요거를 그만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그걸 숨기고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짓은 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조진웅 배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 아까 계속 이제 정청래 대표였던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걸 몰라. 물러날 때를 제대로 알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 우리나라 정치 중에. 별로 없어. 전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리 유지하고 탐욕을 부리고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의 예술이다. 타이밍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또 유능한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또 성공해요. 타이밍을 볼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정치인은. 그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또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깨어있는 우리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 가장 적기라고 본다. 지금 사퇴해야 된다. 지금 물러나야 된다, 대표에서.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추하게 시간 끌다가는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적이불능이 된다, 정치인으로서. 질질 끌다가는 더 대표 자리에 연연해갖고 계속 물러나지 않고 추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은 완전히 재기불능의 정치인이 된다.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 기회에 물러나지 않으면은 물러나야죠.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지. 1인 1표를 강행해갖고 당을 불련시키고 결국 부결이 됐고 결국 자기가 불신임 된 거야. 중앙위원회에서. 어쨌든 제적 과반수를 못 넘겼잖아. 불심이 된 거야, 그거는. 불심이야, 불신임. 중앙위원들이 불심한 거야, 당신은. 정선 대표를. 그러고,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이때까지 민주당 역사 중에, 전통 중에, 이게 처음이래요. 민주당의 대표가 올린 어떤 안건이 부결된 게 처음이래, 처음. 그러니까 왜 제가 정세 대표 지금 물러나는 게 최고의 적기다 말씀드린 이유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판단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어느 정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응? 계속 추하게 자리를 잡고 물러나지 않고 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강제로 끌리 내려올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가면은 타의에 의해서 쫓겨서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던져버려야지. 그러면 또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기회를.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 대표고 저는 물론 정세 대표를 지지하진 않았지만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파멸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시 또 재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도 원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헌을 드리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한테. 응? 솔직히 뭐 정청래 대표하고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은 없잖아요. 우리가 원수도 아니고. 예?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잘못하고 있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갖고 하는 거, 저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번에 깨끗하게 물러나면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응? 그 물러나면서 이제 물러나고 좀 성찰하고 좀 참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내공을 키우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냥 막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대표 됐으니까 연임해야지. 그래갖고, 당권을 잡아갖고, 대권까지 한번 내가 바라봐야지. 물론 정치인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기 어떤 현재의 상황, 분수를 알면서 그걸 해야지. 자기의 처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과신해갖고, 일종의 과대망상입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갖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과욕입니다, 과욕. 과거 우리 또 민주진영의 어떤 대통령들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떤 지적을 못하지만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계속 잘 나가지 않았어, 계속. 엄청난 실패와 고난과 좌절도 겪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아갖고, 어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치도 은퇴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은퇴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한번. 그때 언제입니까, 그게? 김대중 김영삼이하고 대선에서 붙어갖고, 안 됐을 때, 결국 은퇴한다고, 정치계 은퇴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갖고 영국으로 가셨나? 그러고 다시 영국에서 계시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와갖고 정치 또 재개를 했잖아요. 정치를 은퇴했어요. 은퇴한다고 했어요, 그때. 영국 갈 때는. 그 이제 대통령 어떤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로 완전히 은퇴하겠다. 그걸 번복했잖아요. 물론 그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 왜 은퇴하겠다는 사람이 다시 하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쪽도 있었지만 어쨌든 물러났다고. 자기 정치적인 완전히 정기를 떠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뚜렷하게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 출마하고, 그래서 낙선되고, 몇 번이나 낙선되고,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갖고 잠시 정치적인 전변을 못 나서고 낙선하는 바람에,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고 전면을 못 나서고, 정치의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물러난 거죠. 물론 선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래, 활동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자숙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 나름대로. 물러나갖고. 그래갖고 내공을 쌓고,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해갖고, 다시 도전해갖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그래, 참 안타까워요. 정청래 대표를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물러나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이거라. 이거다 이겁니다. 기회다. 지금이야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회가 온다. 그걸 왜 모릅니까? 주위에 좋은 소리만 해대는 그런 간신배들 말 듣지 말고 이 시점에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계속 자리에 연연해 갖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내가 물러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에 서 도움이 되는가? 그걸 냉정하게, 현명하게 한번 심사숙고해 봐라 말입니다. 물론 제 어떤 추측이지만은, 제가 추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또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아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연임했는데,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연임했잖아요, 대표. 그래, 뭐, 대표부터 연임하면 안 된다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 어쨌든 연임을 했잖아요. 당원들 대다수가 연임을 원했기 때문에, 연임을 지지했기 때문에, 연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우를 비춰갖고, 이재명도 연임했는데, 대표 연임했는데, 정청래 나도 왜 못하느냐.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예? 물론 그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추측입니다. 이재명이도 연임했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왜 연임을 했는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지지자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임하시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정권 탈환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 또 도전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표를 연임해야만이. 그러고 또 그때 왜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을 요구했습니까? 한 번 더 하시라고.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사법 소위 말하는 저쪽에서 만드는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검찰과 윤석열이가 만든 이재명을 지기 위해서 날조한 검찰의 압박, 경찰의 날조 수사,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거에 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도 대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 검찰의, 엉터리 수사,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그런 수사에 그걸 막기 위해서도 연임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 연임하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자기 스스로 지금 연임에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분수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분수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신은 지금 본인에 대해서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물론 당신을 맹목적으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상파수 있죠. 그러나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신에 대한 어떤 비토를 하고 있는 당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수도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런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당신을 지지만 하는
당신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 딴지일보 여론만 보지 말고, 당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비토하고 있는 그런 당원들의 모습을 들어라고 좀. 예? 쓴소리라도 들어야지. 쓴소리가 약이 된다는 말이잖아. 예? 왜 당신을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말로만 떠드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말로만 떠드는. 예? 내실 있는 행동은 전혀 없고 효능감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걸 결국은 영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가.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대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어? 더 수양이 필요하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말로만 떠드는 정치는 안 통합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좀 더 수양하고 내공을 키우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래 진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이번에 중앙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행해서 올린 그 안건이 부결됐습니까? 두 개 안건이 두 개 다 부결됐잖아요. 특히 그 1인 1표제. 예? 왜 부결됐습니까, 그게? 그 1인 1표 강행이 대의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예? 대의명분이 없었다. 대의명분이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정치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명분의 싸움입니다. 결국 정치라는 거는. 대의명분이 있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세력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1인 1표 강행에 대의명분이 없었어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의명분은 뭡니까?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의명분은 정의예요. 정의. 대의가 뭡니까? 큰 대자에 어려울 얻지 않습니까? 큰 정의. 대의명분은 정의로운 걸 대의명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로도 얻지 못했다. 1인 1표 그 강행이 떳떳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겁니다. 겉으로는 1인 1표가 정청래 대표는 정당민주주의 실현, 다원민주주의 실현으로 떠들었지만은 실속은 거의 아니란 말이야, 그게. 자기의 연임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 떳떳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거예요. 대의명분이 없었다는 거죠, 1인 1표 강행이.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부결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정청래 대표는. 그걸 깨달아야 돼. 국민들이, 당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정당민주주의, 당원민주주의, 그거는 헛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속내는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당신의 연임을 위해서 하는, 연임을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그걸 당원들은 알고 있다고. 당신을 비판하는 그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그냥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이게 실패한 겁니다. 이게. 대의는 정의입니다. 대의.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1인 1표 강행은.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분은 뭡니까? 대의 명분할 때 명분은 뭡니까? 명분이라는 건 떳떳하고 합당한 거면 떳떳해야 된다는 거지. 명분을 우리 보통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할 때 떳떳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명분이라는 거는. 대의 명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부결된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당신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깨있다고 지지자들도. 당신은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그 김호준의 팬덤들이나 당신의 말에 동의하고 속아 넘어가지. 왜 그걸 모릅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쨌든 현 우리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세 대표가 안타까워서 하는 고언입니다. 제발 정세 대표는 제발 심사숙고해서 나아갈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물러나갈 것인가? 그걸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정청래 대표가 이 시점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대표 자리에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